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행보를 하면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. 이럴수록 약간 좀 공부를 해보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자료를 준비했고요.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, 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,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투자하시는 부동산, 주식, 금과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가 사실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우리가 한번 들어온 이상요,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도 통계 자료 하나를 보니까 성인 3명 중에 1명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관해서 짚어보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볼까요, 대표님?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먼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돈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돈에 이제 그 진화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까지 사실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. 사실 뭐 돈이라는 것은 사실 물물 교환을 통해서 이제 먼저 잉여 물건을 좀 물자를 맞바꾸는 과정에서 좀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형태로 좀 진화를 해왔습니다. 사실 뭐 저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뭐 매일매일 좀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. 이런 의식주는 물론이고 뭐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재화라고 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물건들을 모두 다 살 수가 없고요. 이제 그러한 것들은 결국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잉여 물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이라는 것을 좀 지불을 해야 되고요. 이런 재화는 좀 한정적이고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그 진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도 좀 가치를 가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뭐 아래에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사실 뭐 사람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초기에는 상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좀 이제 교역을 하였고 돈이라는 것이 좀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. 뭐 이후에는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장부 또 이런 장부를 통해서 이제 원장을 기록하게 되었죠. 기록하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비췄고 너가 나한테 얼마를 비췄고 이런 식으로 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좀 불편해졌고 이후에 이제 뭐 동전이라는 개념이 좀 나왔고 이제 그리고 이후에는 좀 화폐 그리고 지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좀 변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인류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희소한 것들을 잘 이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이제 화폐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이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은 이제 기록 수단에서 동전, 지폐를 걸쳐 좀 디지털 화폐로 좀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아마 1900년대를 좀 돌이켜 보면은요,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는 금본위제를 좀 활용을 하였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화폐가 그때 당시에는 좀 잘 적용이 되는가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뭐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을 시 이제 금 유출이 좀 발생하게 되었고 수출은 원하지만은 이런 수입은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.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주기적인 경기 침체들도 좀 나오게 되었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1971년도죠. 이제 미국의 이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이런 돈을 이제 금이 돈을 대신하는 이제 금본위제를 좀 폐지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약간 건전한 돈이 이제 금이었다면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신뢰 그리고 믿음에 기반한 이런 뭐 법정화폐 시스템을 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법정화폐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빠른 2008년 그리고 금융위기이고 2020년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?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그런 게 나오면서 이런 달러를 찍어내는 것들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. 사실 2008년에 그런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뭐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은 이제 결국에는 뭐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. 이제 내구성, 휴대성, 그리고 분할성, 희소성, 그리고 교환성이 필요합니다. 이 모든 것이 사실 특징이 되는 것이 신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신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이라는 것을 이제 가치를 가진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. 돈의 특성은 크게 3가지입니다. 가치 저장 수단, 그리고 교환 수단 기능, 그리고 가치 척도 기능이 있고요.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가 그리고 사회에서의 신용이 있기 때문에 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뭐 이러한 신용이 이제 뭐 잘 만들어지고 잘 이제 활용되는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진 나라도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좀 폭락을 해가지고 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. 2022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려 한 72%에 다다르기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지속적으로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거의 화폐가 거의 붕괴하다시피 하였고 한때는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거의 한 133%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뭐 거의 그 종이 쪼가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.
뭐 이러한 것들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사실 그러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.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화폐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도입을 하였고 2021년 6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좀 축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한 비트코인 한 6천 개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. 이제 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가 뭐 이제 IMF에서도 계속 좀 이제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포함할 이유를 좀 크게는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금융을 좀 혁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, 세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화폐가 주로 이제 달러지 않습니까? 달러 같은 것은 이제 연준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뭐 계속 양적 완화를 한다면은 그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.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2021년도에 시작을 하였고 2022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엘살바도르의 이제 비트코인 도입에 대해서 좀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6천 개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고, 그래서 세 번째 그 이야기죠. 세 번째 이제 그런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지를 하는 것이 좀 결과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였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이제 돈의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돈의 진화 과정 중에 나온 한 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하나의 화폐로서의 가치도 고심해 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. 일단 비트코인은 백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요. 화폐의 기능을 위해서 세상에 등장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좀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. 화폐라기보다는요.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관심도가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데요.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보실까요? 네, 이것도 뒤에 좀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은 뭐 가격이라는 것은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에 대해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이전에 이제 가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비트코인은 사실 뭐 화폐의 한 형태로 이용되거나 또는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으로서 이제 활용되고 있고, 이제 그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이걸 믿고 있고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게 이제 좀 기본 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동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휴대성, 그다음에 대체 가능성, 희소성, 과분성 뭐 등의 이제 돈의 특징 도 마찬가지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이제 법정화폐 또는 이제 금, 은과 같은 이제 물리적 특성에 의존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은 약간 수학적인 특성에 의해 가지고 좀 의존하고 있고요. 동시에 이제 이러한 특징들은 이용자들이 뭐 신뢰 그리고 수용에 의해서 좀 발생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뭐 화폐의 기능이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또는 사회의 이제 신용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과 거의 좀 유사하게 비트코인도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사실 뭐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정해지는가?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요 그리고 공급에 따라서 그것이 좀 맞는 부분에서 이제 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의 양을 이제 가격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.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수요가 올라가고 그리고 수요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좀 가격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요. 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이 많이 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공급이 좀 줄어들면은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좀 특징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.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으로서 나왔고 이제 지금 최대 공급량이 2,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이것을 좀 바꿀 수 없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사실 그리고 이런 공급량이 좀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채굴되는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얘기하세요. 아닙니다. 네. 반면에 이제 수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. 뭐 수요는 이제 그 이전에는 개인들에 의해서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 1월에 이제 ETF가 도입되었지 않습니까? ETF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제 이런 수요가 점점 늘게 되었고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만 해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사실 그래도 2025년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좀 움직임이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이제 트럼프의 집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보다는 좀 인하기에 가깝고 또는 동결기에 가깝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의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년 또는 1년 반 뒤에 이제 불마켓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좀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봅니다. 네,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략자산화,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가 이제 미국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화폐라
라기보다는 좀 자산으로서의 좀 용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한 2,700조 원 정도 됩니다. 굉장히 좀 무거운 자산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이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느려질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이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좀 글로벌 탑 이제 10 기업들을 보았을 때 이제 뭐 시가총액이 280조 원 이상인 초대형 기업들도 이제 오히려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좀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도 좀 빨랐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조만간 좀 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단기간 내에 좀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봅니다.